뭐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준이 지금 숙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뭔 소리야? 진짜 일반인 하다. 휴대폰도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핸드폰 이제 그럼 빨리 내지요. 낼까요? 내요. 냅시다. 네! 아니 한개 휴대폰 안 낸 사람이 또 있어요? 저는 제가 몇 명이야? 이제 네 개가 지출돼 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이거든요. 한 명이 누구죠? 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땡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소연아 앉아 얼른. 봅시다. 여기서 어서 와. 여기가 A고요. B는 여기 있고요. 직선 AB가 얘와 평행하다 그랬어요. 얘와 평행하다.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기울기가 같다. 근데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찾으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5를 지나가게끔 b를 정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만나기를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만나겠네요. 여기 이 점이 뭐야 그러면? 이 점이 x 더하기 1이니까 2x가 5죠. 여기가 2분의 5, 2분의 7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요게 p인데 여기가 a고 이거의 2배에 b가 있대요. b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어디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죠? 그렇지 않나? 여기다 b를 써도 되고 여기다 b를 써도 되잖아. 그냥 그 생각을 해봤어. 근데 뭘까 근데? 근데 선분으로 만나야 되면 여기서 못 만나겠다. 그죠? 선분 AB니까 이쪽에서 만나야 되겠다. 어때?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가 안 돼? 그냥 문제 파악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선은 기울기가 여기서는 기울기 얘는 필요 없어. 정보가 기울기만 갖고 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가져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거 가지고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이게 뭔지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직선을 그려놓고 얘와의 교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교점을 찾아. 그럼 얘랑 만나게끔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2분의 5가 되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러면 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6은 2분의 7이잖아.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고. 그래서 요 점을 요거를 P를 잡아.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AP의 2배가 되는 곳에 B가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여기 입장에서 A가 여기 있고 AP가 여기 있고 B를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둘까? 이거는
2대1 아니 여기를 지금 여기서는 1대2 내분점이고 외분점이고 여기서는 뭐가 돼? 1대2 내분점이 되겠죠. P가. 여하튼 어떻게 잡을까? 아래에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이유는 선분 AB와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잖아. 이쪽으로 두면 선분 AB하고 안 만나잖아, P가. 그지?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야, P가. 자, 그러면 B만 잡으면 되는데 B를 잡는 방법 알아들었니? 헌도야? 알아들었어? 진짜? 아니 진짜로 선생님 도대체 뭐라 그러는지 이해를 해보자고. 알겠어 모르겠어?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AP가 AP 대 PB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라고. 알겠지? 그러면 P 입장에서 A, B의 내분점으로 찾을 수도 있고 AP의 선분 AP의 3대 2 외분점으로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내 말 이해돼 안 돼? 자 다시 AP 대 PB가 1대 2인 거는 맞아. 그러면 여기가 A, P, 여기가 B인데 여기서 1대 2인 거야. 그러면 B는 AP의 3대 2 외분점으로 생각해도 되고 P를 AB의 1대 2 내분점으로 생각해도 된다니까. 뭐가 됐든 다 괜찮아. 자 그러면 A 좌표가 1,5고 P 좌표는 아까 찾았지 우리가 2분의 얼마였어? 5,2분의 7이었죠. 그러면 내분점으로 한번 찾아볼게. 얘를 A, B라고 찾으면 어서 1대 2야. 그러면은 2분의 5가 자 1대 2니까 3분의 크로스 A 더하기 2, 콤마가 되고 2분의 7은 어떻게 돼? 3분의 B 더하기 1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이제 15 이꼴 2A 더하기 4가 되고 2A는 11, A는 2분의 11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21은 2B 더하기 20이고 2B는 1이니까 B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A 곱하기 B는 4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답이 11이 되는 거야. 서연아 숙제 안 해왔지? 응. 서연아 해왔니? 숙제라고 했지, 희정아? 내가 숙제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난단다. 너는 일찍 와서 뭐 했어? 여기가 있어요? 없어요? 찬영아 이거 숙제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나 몰라가지고 민준이한테 어젯밤 10시 30분 경에 물어가지고 그랬더니 저도 모른다. 자기도 모른다 해서 일단 해간대. 근데 딱 안에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겠다. 당연하지. 솔직히 10문제 이상해서 안 해줬어. 쓰란 거예요? 민준이 안 한다 했으면 누가 안 했다고? 민준 안 했다고? 서준아 딱 1분만. 모든 기준 만드셔야 저거 어제 그 영상 다 봤니? 뒤에 거? 안 올라가 있다고? 아.
아 진짜? 지금 올라갔을걸? 삭제를 시켜. 봐봐. 빨리 가서 봐. 경고로. 자 보자 계속. 지금 아름답고 예쁘게 그렸죠? 그렸죠? P가 어디 있을 때 이 합이 최소가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선분 그러니까 어디서 두 점이 있으면 또 다른 점과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거리의 최소값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어. 응? 그리고 점을 하나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AP 더하기 BP의 거리의 최소값이 뭐냐고. 한직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일직선과 그럴 때야. 근데 더 정확하게는 AB 위에 있을 때야. 선분 AB 위에 P가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되죠. 만약에 이 바깥에 있으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AB 위에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AB 위에 있어야 돼, 반드시.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O, A, B, C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AB 말고 AB는 여기에는 만약에 P가 있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너무 길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요 위에 P가 있으면 일단 AP 더하기 BP는 제일 짧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위에 있을 때는 어때요? 또 짧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제일 짧아지는 거야. 요 두 개의 거리가. 그거보다 더 짧은 건 없죠. 거리 최소 어떻게 잡는 か알겠어? 사각형 안에서 사각형이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임의의 한 점과의 거리의 합이 가장 짧은 것은 대각선의 교점에 있을 때다. P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 길이는 4 더하기 36해서 40, 즉 루트 40이고요. 이쪽은요. 36 더하기 4에서 또 루트 40이네요. 그죠? 그래서 2루트 40. 다시 말하면 4루트 10이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문제? 420. 희정아 이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 많이 나와. 해룡 전적 있죠. 봄은 전적 있고 다른 학교들은 수아는 모르겠고 나와요. 맞았어? 찬영이? 아, 저 별표인데요. 별표였구나. 몇 개 별표였어? 저 3개 별표요. 너는 몇 개의 별표야? 많이 돼요. 6개야? 헌도는? 별표요. 별표가 없어? 민성이는? 몇 개 별표야? 숙제가 있는 이럴 땐 내 잘못이라고 해야겠어. 야 이거는 어떻게 하지 이거? 별표.
이거 별표야? 1번은 풀었어. 아, 1번은 풀었어.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도 이건 또 재밌지 않냐, 이거는? 차래, 차. 어떤 피 하나를 뒀는데 이 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차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이런 얘기거든. ABP라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군요. 자, 이거 그러니까 9버전이지만 올림포스야, 푸스야? 올림포스에 나와 있던 문제고, 실제로 올림포스를 교재로 썼던 학교들은 다 경험을 했던 문제야. 외우든 뭘 하든 해서 시험을 봐요. 어쨌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차가 가장 큰 거는 뭘까? 뭘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삼각형이 됐다는 게 보입니까? 삼각형? 네,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삼각형이 되는 조건. 근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죠?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삼각형 아무렇게나 임의로 그러니까 삼각형이 됐다 치자. 그러면은 누가 긴지 우리는 잘 모른다 치자. 그럼 이게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보면 무조건 다른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돼. 그렇지 않니? 그럼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지? C 입장도 마찬가지지. 어딨어? 그러면 내가 A 조건을 찾아갈 때는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보다는 B 빼기 C보다 크고 또는 자, 뭐보다 커야 돼? C 빼기 A보다도 커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차보다 큰 거야. 얘가 차보다 큰 거라니까. A는 B 빼기 C의 차보다 크고 합보다는 작은 조건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 거야. 여기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같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같아지는 경우. 0이 아니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야? 같아지는 경우. C가 0일 어? C가 0일 C가 0일 때? 그러니까 이쪽이 같거나 이쪽이 같은 경우야. 이건 또는의 개념이어서. 자, 이쪽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또 이쪽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생각해봐. AB가 있어. 그러면은 A가 제일 짧아. 그러면 B하고 C가 더해지면 여기 있는 거야. BC가 그러니까 요 점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직선에 있을 때가 등호를 성립시킨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한 직선에 세 점이 있을 때 등호가 성립되는 거야. 야, 한 직선에 있지 않으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잖아. 그럼 등호는 언제 만드냐고. 한 직선에 있을 때라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이제 빨간 거 있잖아요. 응. 저거는 A, B, C 중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아무거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 변은 다른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인 거야. 그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초등학교 때 그것만 배우잖아. 합보다 작아야 돼요. 제일 긴 변이.
근데 통상적으로 내가 어느 게 긴 건지 모를 때 있잖아.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쓴다고?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으면 돼라고 쓰는 거라고. 이걸 한 문장으로 가는 거야. 제일 긴 게 뭔지 상관이 없어. 표현 가능해? 차보다 크고 합보다 작다니까? 그런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고. 한 직선에 있을 때라니까. 세 점이.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알아들어요? 너 이해됐어 안 됐어? 민성 이해돼야 안 돼? 한 직선에 있으면 그걸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 점에 관한 우리의 부등식을 이거는 일명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어? 근데 삼각형을 너희들은 지금 어릴 때 삼각부등식을 배웠. 그러니까 삼각부등식이 아니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보다 짧아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세 점에 관한 부등식인 거야. 세 점에 관한 부등식이라고. 평면 위에 있는 세 점이 있어. 걔네들에 대한 부등식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 크거나 같고 합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알겠습니까? 그게 부등식의 삼각부등식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P-BP는요. 이거 차잖아. 그죠? 이거보다 누가 더? 여기가 P야. 나머지 한 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지? 근데 이게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 있어. 여기.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러니까 B 요게 제일 짧아. 그러니까 뭐야? 요 변의 길이. AB의 길이. 얼마야? 얼마? 사도의 9 맞죠? 응.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정답이 13이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응. 왼쪽에 AP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저 AP BP에서 그때가 제일 크다고. 차가. 근데 그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되지 않아?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내 말을 앞뒤를 잘 들어봐.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너희들이 어릴 때 어떻게 배웠다고요? 삼각부등식이라는 말은 못 배웠어.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삼각형이 되려면 하고 배웠지. 그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한 직선에 있을 때야. 우린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직선에 있을 때인 거야. 그것도 A, B 바깥에 있어야 P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안쪽에 있으면 더 작아지겠죠?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같아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거야. 지금 X가 X축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P가. 그때 제일 짧아진다니까. 등호일 때 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작아지죠. 그럼 등호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등호일 때 최대라는 말이고요. 등호일 때 뭐가 되는 거야? 등호일 때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일 때는 삼각형이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근데 등호일 때
최대값이라는 거는 등호까지 포함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최대값이 되는 것은 삼각형이 안 될 때라고. 차의 최대값을 구한 거잖아. 그럼 저기서 구한 최대값은 삼각형이 안 될 때를 그렇죠. 이거 삼각형이 아니야. 이거는 삼각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통상 아는 삼각 부등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왜 안 되냐고. 왜 삼각형이 안 돼? 일직선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봐봐. 어떤 한 변에 대해서 A, B를 말할 때 차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그치? 합보다는 무조건 작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A, B의 존재, 그 길이는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차와 합의 사이에 있어요, 항상. 삼각형일 때는. 그러면 등호는 언제 된다고? 직선에 있을 때. 한 직선에 있을 때. 근데 그때 P가 A, B 바깥에 있으면 최대값. 안쪽에 있으면 그것도 같으면 최소값이겠죠. 차의 최소값은 뭐야? 0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나온다고요. 올림푸스에 있었다고요. 곧 나오지 않을까? 다음 학기에. 자, 또 봅시다. P점하고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적으셨나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러면 요거는 이런 방식이 있어.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K라고 놓자고요. 자,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돼. 좌표 평면상에 얘네들이 그려지는 거야. 그죠? 점이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이야. 그죠? 상상을 해. 이건 평면이니까.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A하고 B가 있어. 점 하나가 있어. 혹시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얘가 원방이라는 걸 알고는 있을 거야.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자. 어쨌든 간에 좌표 평면상에 있다. X하고 Y가. 이 말은 X하고 Y가 모두 뭐다? 실수다. 우리 허수 배울 때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 수직선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한다? 실수다. 그러면 실수 안에 없는 우리의 상상의 수가 허수다. 그치? 근데 좌표 평면은 X축, 실수축, Y축, 또 다른 실수축이 만나는 거야. 알겠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모든 점들은 X도 실수, Y도 실수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2차 함수 공부할 때도 2차 함수 공부할 때 직선하고 곡선하고 만나는 그 점 또는 X축과 만나는 점 만난다 늘 실근이라고 하는 이유가 좌표 평면상에서 보여지잖아. 보여지잖아. 보여 안 보여? 0 되는 점이 보여지잖아. 그래서 실수인 거야. 그래서 실근이라고 했던 거야. 그걸 이용할 거거든요. Y는 X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Y는 X제곱을 K라고 두자. 그러면 Y는 이 아니라 X제곱은 Y 빼기 K여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2가 사라지면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는 0이 되죠.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k가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y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이게? 실근 조건이죠. 실근 조건이라고. 그치?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4K는 어떻게 돼요? 4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최소값은 뭐란 얘기야?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됐죠? 근데 여기서 최대값도 구하라는데? 최대값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지? 최대값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쵸? 그러면 그건 어디 있는 건가? 봤더니 자,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가 0이죠. 그쵸? 그런데 얘가요. x제곱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또 k보다 크거나 같은데? 와우.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여기서 이건 조금 어려운 발상이네요. 여기서 2분의 1이죠, 여기가. 그러면은 K가 이쪽에 먼 그래프예요. 요거 Y에 관해서 실근 조건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아야 돼. 일단 여기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거는 내 생각에 중간에 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저거 생각이 들어. 잘못됐어요. 어디? 이거 아까 전에 이 y 마이너스 k 데이터 어디? y 마이너스 k 데이터 Y. 마이너스 k 데이터 x 제곱을 안 넣었구나. 네. 아니야. 잘 넣었어.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요거? 네. 뭘 잘못했어? 아닌데? 잘했어. 잠깐만.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범위를 잘 못 찾아서 그래. 지금 보니까.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찾을게. 범위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어. 여기서 봐야 돼. y의 범위를 내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요거. 얘가 여기 0인데 그럼 x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0보다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죠. 그래서 y부호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y가 0 이상 2 이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범위 내에서 찾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훈이 이해됐어? 다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게 이번에 부등식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꼭 풀어볼 거고 요거 역시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P 좌표가 x, y고요. 그래서 PA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PB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4예요. 얘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로 약분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얘를 뭐라고 놓기로 했다고요? K라고 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X제곱이 Y-K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Y-K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가 돼요.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Y-K가 0이어서 이것이 실근을 갖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이유까지 다 설명했어요. 실근 갖는 조건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를 대신하면서, 그죠? X 대신에 얘가 들어왔잖아. 들어오면서 Y의 범위가 정해져야 돼. Y의 범위가.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죠. 그죠? 얘가 실수라고 그랬잖아. X하고 Y는 반드시 실수야.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Y는 0 이상 2 이하의 수가 되는 거야. 요 안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네. 얘 됐니 안 됐니? 됐죠?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그리면 Y에 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Y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얘 최소값이 여기서 지금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근데 꼭지점의 좌표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꼭지점의 좌표잖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0, 그 다음에 2까지가 되는 거야. 요 부분에서 누가 있으면 돼? X축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축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왜 Y축이냐면 얘는 Y에 관한 식이니까. 이해됐니? 얘를 FY라고 두자고 우리가. 어? 민성이 좀 어때? 이해가 돼? Y축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Y가 Y축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거. FY 얘가 0 되는 그 축이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디 갔지? 얘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된다고. 요 범위 안에. 요렇게 범위 안에. 이해돼? 그러면 잘 봐봐. 여기가 0일 때니까 얘가 마이너스 K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K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니까 2 마이너스 K야.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마이너스 K보다 0이 작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K보다 0이 크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그럼 무조건 실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K가 2 이하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이 되겠죠.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 K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K. 여기는 0일 때 마이너스 K. 근데 이거는 그다음 최소값으로 가야 되니까. 민준이 이해됐어? 서윤이 이해됐어? 헌도는? 이해 좀 해봐봐. 그래서 이걸 다시 해도 나는 괜찮아. 어차피 시험 대비 때 계속 할 거니까. 한 번 더 한다고 문제 안 돼.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요거의 차이는 얘를 좌표 평면으로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실수라는 요 이름 없죠. 여기서 보면 X하고 Y가 실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 굳이 말 안 했지. 근데 너희들이 문제를 있잖아.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방정식 파트에서는 X하고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X하고 Y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x하고 y가 어디서 존재하는 거야? 좌표 평면 하에 그 상에서, 그죠? 좌표 평면에서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x하고 y가 실수라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일단 요 식에 대한 이해가 됩니까? 이 식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4예요. 서연아 맞아? 너 때문에 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열심히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거와 요거를 보는데 얘는 y-x 제곱을 k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y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x는 2차고 y는 둘 다 1차 한데 y 대신에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x제곱 플러스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제곱을 제곱하니까 4차가 되니까 많이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너희들이 풀 수 있게 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자 y 그러니까 편하니까 생각이 편하니까 x제곱 더하기 k라고 집어넣어 버리면 4차가 나와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멘붕이 터져. 그지?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고1이 풀 수 있게 만든 거다. 라고 접근을 해야 해.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어야 돼. 풀 수 있어? 아니 봐봐 이게 꼭 이럴 수 없을 수도 있잖아 식을. 근데 풀 수 있게 만든다니까? 그럼 4차를 내겠냐고. 아니겠지? 2차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야 여기도 봐봐 0,0하고 0,2라고 했기 때문에 x에 2차만 있지 1차가 없잖아.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봐? x에 이 1차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편한 거 아니야? 네. 1차항이 있어봐. 그것도 안 없어지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x제곱이 y 빼기 k야. 너. 그러니까 y에 관한 식으로 바뀌더라. 얘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이거는 실근이야. 존재해야 되니까. 실근으로 존재해야 돼. 자, 그런데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쳐다보는 거야. x제곱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잖아.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y제곱 마이너스 2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는 0 이상 2 이하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므로 자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꼭지점이 쭉 가서 0일 때 값, 2일 때 값을 알아보자. 0일 때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k고 2일 때 값을 보니까 2 마이너스 k야. 됐죠? 자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안에서 존재해야 되니까 축이 다시 말하면 0 되는 값이 그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때 요럴 때 푸는 방법 따로 푸는데 다행히 마이너스 k니까 k를 한꺼번에 더해주면 쏙 들어오네. 이런 것도 풀면은 좀 편리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최대값이 2다. 답은 얼마야? 얼마야? 4분의 7이다. 이 얘기야. 시험 볼까요 또? 자, 두 번째 빨리 하고 오늘 진도 조금 나가 볼게요. 오늘 외울 건 다 외워왔어요? 내분점 유도하는 거, 외분점 유도하는 거, 무게중심 좌표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M 대 N으로 내분 한 점에 무게중심 유도하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억지로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AC 대 BC가 2대 1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2대 1이죠? 여기도 2대 1인 거 보입니까? 가오리, 그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맞지? AB 대 AC는 BD 대 BC다. 라는 걸 이용하면 이등분,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그러하다. 이걸 K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다 올릴 거라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0,0이라고 두면 여기는 1,0이고 요건 뭘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지? 요거는 A 잡고 2A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제곱이 9 5A제곱이 9 A는 루트 5분의 3 여기가 루트 5분의 3 여기는 루트 5분의 6 야,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해? CD 길이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어? 닮음. 뭐랑 닮아 있어? 이게 이렇게 그럼 그릴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얘랑 닮아 있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2대1 담으면이니까 여기가 K면은 여기가 2분의 K일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긴 뭐야 그럼? 뭐야? 알려줘봐. 몰라? 중점을 찍어요. 중점? AB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가자고? 자, 중점을 찍어요. 2분의 3이 되는 여기가 2분의 3. 그럼 지름이니까 저기서부터 C까지 거리가 똑같잖아요. 여기도 2분의 3. 평면에서 C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좌표평면에서 C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이거 A를 원점이라고 보면 아, 여기를 원점으로 가자고? 크게 생각하긴 한데 음. 중심은 2분의 3,0인데 여기서 C의 좌표 A, B로 잡고 거리가 2분의 3이 되도록 아, 그렇게 가자고?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여기도 점의 좌표가 잡히니까는 길이를 그렇게 구하자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2,0이라고 하고 여기가 3,0이라고 하고 여기는 2분의 3,0이라고 하고 그러면 AC 길이가 5분의 6루트 5분의 6루트 5니까 원점에서 시작하면 더 편하게 그냥 너가 한 대로 할 거야. 괜찮아. 이거 좌표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요거 전체를 구라고 하고 그죠? 피타를 쓰고 먼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길이가 2분의 3인 거 여기가 3이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9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의 길이가 그러니까 a-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분의 9 근데 왠지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볼게요. 똑같은데? 나온다고? A랑 C랑 B랑 C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A랑 B랑 A를 원점으로 두면 C를 X, Y로 똑같이 두고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분의 6 루트 5 제곱에서 5분의 6 루트 5 제곱? 5분의 요 길이를 아예 아까 했구나. 맞다. 아까 구해놨구나. 여기가 이렇게 해놨구나.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였죠? 5분의 36? 그 다음에 그다음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서 또 오케이 됐네요. 이게 5분의 9? 그래서 빼가지고 그러면 6a 마이너스 9가 5분의 27? 그러면은 6a는 5분의 45 더하기 27이니까 72? a는 5분의 8? 아니 12? 네. 그럼 b는 뭐가 나오지? 25분의 144 빼기 5 해주면 180 이렇게 하면 얼마야? 44니까 36? 5분의 6 나와 그러면? 네. 오케이. A, B 나오고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겠네 바로. 그쵸? 그러면 5분의 4 더하기 5분의 4 5분의 2의 제곱이니까 25분의 4 더하기 25분의 36 25분의 40 5분의 2루트 10 이렇게 나오나 봐. 아닌데? 맞아? 그런가 보다. 5하고 제곱하고 그러면은 4 2 8 그렇게 나오나?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잘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요거 길이 나왔으니까 훌륭합니다. 마지막 거 선생님 말해. 아버지 학교에 있는 거 아니라며. 집에 있다며. 분명 안 꺼냈는데 집에 있다며. 안 했지? 했어요. 진짜 했어요. 쉽지 않아 믿기가. 알았어. 얼른 다른 거 해. 자 봅시다 또. 얘는요. 이건 뭐야 이거는? 무게중심이고 중점들을 연결했어. 그러면 무게중심 바로 나오나? 아닌가? 이거 어떻게 했니? 알려주세요. 푼 사람 없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따다다다 땅 m 4, 마일 l 이렇게 있는데 얘가 AB의 중점이고 그죠? AB의 중점이래. BC의 중점. 요건 BC의 중점. C의 중점이 AB. 근데 이거 뭐야? 그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안 그려야겠다. 그냥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 A, B, C라고 놓고 여기가 그냥 2,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BC가 4, 마일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AB가 여기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교점이 P다. 그런데 야 근데 여기가 중점이잖아. 그러면은 질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니? 무게중심 여기 있는 거 알아? 맞지? 근데 요 길이가 4루트 2라는 건 얘가 6분의 1인 거 아니? PQ, PG가? 왜냐하면 여기서 BN이 있는데 얘가 지금 P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거 알지? 중점 연결 정리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평행하고 2분의 1이다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중점을 또 연결하면 이 부분도 당연히 중점에 있겠지? 희정아, 그지? 다 풀어오고 조는 거 아니잖아. 정신 차려. 여기가 다 중점이야. 그 다음에 얘는 2대 1이잖아.
그러니까 3등분 한 거잖아. 그러면 전체를 몇 등분 하여야 해? 6등분 하여야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3이고 3이고 4고 2니까 여기가 1인 거잖아. 6분의 1인 거야. PG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나오는 거야. BN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6루트 24루트 2가 된다. 어쨌든 그렇다고. 그런데 요거는 관계식을 구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지? 관계식은? 알겠다. 어떻게 할 것 같아? 1차 함수인데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이거 P점은 금방 나오지. P점은 중점이잖아. P점은 뭐야? 3,0이지. 어서 3,0인 거 보여? P점이 3,0인 거 보여? 왜냐하면 LN의 M의 중점이니까 3,0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니? 수직이잖아 얘가. 아니 수직이라는 말이 안 되나?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나?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일단은 요걸 지난다. 요걸 지난다. 요걸 지난다. 그 다음에 G좌표가 뭐냐면 G가 3분의 6 더하기 A, 3분의 B거든? 네. 근데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가 4루트이다. 그럼 관계식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최대한 관계식을 다 잡았어. 조건을 보고. 어때? 이해가 되니? 네. 민상이 이해됐어? 다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보고 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좌표 평면을 잡아놓고 삼각형을 그리려고 했더니 특정이 안 돼갖고 어렵잖아. 그러면은 내가 삼각형을 임의로 그려보면 돼. A, B, C라고 잡아. 여기가 L이야. 그래서 2,1이고 얘가 B, M이야. 근데 4,-1이야. 얘가 N이야. 얘가 A, B야. 근데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쭉 중선을 또 그려주면 여기 만나는 요 점 P는 MN의 뭐야? 중점이 돼. 맞지? 그러니까 3,0이 되는 게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G인데 요 PG의 길이가 4루트 1에. 그러면 난 G좌표도 알 수 있는데 우리 그 얘기했죠?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하다? 같다. 그쵸? 그러니까 중점으로 만들어진 중점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6 더하기 A, 3분의 B가 G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4루트 2임을 이용하면 관계식이 나올 거야. 됐어? 자, 이제 해보자. 여기서 이걸 빼는데 2 더하기 3분의 A라고 놓고 뺍시다. 그러면은 얼마야? 1만 3분의 A의 제곱 더하기 3분의 B의 제곱이 32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3-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9 곱하기 32가 돼서 288이 되나 보다. 그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근데 G가 1사분면후에 있다니까 A하고 B는 모두 뭐여야 돼? A, B는?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고 B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알겠어요? 왜냐면 G가 그렇다니까. 됐어? 네, M, L 중점. 뭐가? P는 M, L 중점. P가 뭔데?
LM의 중점. LL. LM의 중점. LM의 중점.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되겠어요? 원방이 아직 우리는 요 시간에선 아직 안 나가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게 원방이에요. 원으로 나옵니다. 자, 잠깐 한 4분 쉬었다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우리 직방 들어갈게요. 자, 그 전에 오늘 집에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시험 봐, 틈틈이. 여기 종이 가져가서 틈틈이 봐. 허락해 줄게. 자, 직선의 방정식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점을 여기 집중해서 봐. 동영아, 집중해서 봐. 네.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면 그냥 x하고 b라고 놓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b는 뭐예요? 이때 b가? y 절편은 뭐예요? x가 0일 때 y의 값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y절편이 안 주어지고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진다면 얘를 대입하면 이 식은 만족하는, 성립하는 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y1은 mx1 더하기 b가 될 거죠. 자, b는 y1 빼기 mx1이 될 겁니다. 그러면 y는 mx 더하기 b 대신에 y1 빼기 mx1을 넣습니다. 그러면은요, m으로 묶었을 때 x 빼기 x1 더하기 y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 y는 m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b를 넣고 대입하고 이 중간과정을 생략할 거라 이 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점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y는 m 하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승아야, 알겠냐고. 됐어? 됐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끝났어요, 지금. 내용이 끝났어.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야기.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뭘 의미합니까? 기울기. x의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죠, 변화. 증가인데 증가량이라고 써도 되고 그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는 증가량이 나와 있으니까 증가량이라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가한다고 하면 왠지 플러스만 생각할 것 같잖아.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도 증가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가 기울기야. 그러면 두 점이 있으면 요 변화는 반드시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얘가 y1이라고 하고 x2라고 하고 y2라고 한다면 여기의 변화는 뭐가 되죠? 그치, x2-x1이 되죠. 여기의 변화는 뭐가 돼요? y2-y1이잖아. x2-x1분의 y2-y1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요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요 점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요거 분의 요거는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니까 여기가 x3, y3라고 하면 x3 요 길이는 x3-x1분의 y3-y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3-x1분의 y3-y1이면 요것도 m이잖아. 이것도 기울기가 되겠죠. 이게 일정하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에서 요렇게 잡아도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이 일정하단 말이야. 자,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은 이 삼각형이 왜 그렇게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닮음이니까 알 수 있죠. 지금 그린 요 삼각형은 무조건 다 닮음이지 않습니까? 그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닮음이야. 그 말은 요 각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네. 요 각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요 각은 x축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잖아요? 각이라고 부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은 x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진 정도가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지? 아직까지 둔각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몰라도 둔각은 음수로 변하잖아. 기울기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몰라도 우리가 양의 각 정도, 그러니까 90도까지만에 대한 뭘 알고 있죠? 삼각형이니까 삼각비를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삼각비야. 자, 그러니까 괄호 저기 뭐야? 이게 뭐지?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뭐라 그래? 탄젠트인 거야. 알겠어요? 네. 탄젠트인 거야. 탄젠트가 기울기랑 같은 거야.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봐. 30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30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탄젠트 30. 어? 탄젠트 30. 탄젠트 30이 뭐라고? 3분의 루트 3이란 얘기야. 탄젠트가, 아니, 그러니까 세타가 뭐야 도대체? 세타가 뭐야? 왜 세타야? 세타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아, 니네 아직 그거밖에 모르지? 자, 세타가 아니라, 세타가 똑같아서가 아니라, 세타가 아니라 중심, 아니 뭐라고 그러지? 그냥 각. 그냥 각이라고 하자. 그냥 여기서 x축에서부터 양의 각, x축에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 그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지? 문제를 봐봐. 그 탄젠트 나오는 각을 한번 찾아봐. 너희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줘 보자 한번. 탄젠트 나오는 거 봐봐. 뭐 없어? 그런 거 안 나왔어? 여기 있다. 자, 양의 방향과 이렇게 써 있지. 아니,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양의 방향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거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양의 각이라는 게 나중에 조금 더 내용이 좀 추가가 되면 이 얘기를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90도 안에서만 얘기해. 90도 바깥에서 아직 얘기 안 하잖아. 그지? 너희들 탄젠트 120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니? 네. 못 들어봤지? 네. 못 들어봤지? 네. 못 들어봤지? 탄젠트 120도 들어봤어? 그럼 어디까지 들어봤어? 90도. 탄젠트 90도가 얼만데? 1. 0. 못 들어본 게 분명히 쟤는. 탄젠트 90도가 얼만데? 없어요. 없어요. 기억났어요. 탄젠트 45도는? 걔가 1. 그치? 그러니까 90도 미만에서만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럼 탄젠트가 2일 수가 있나? 탄젠트가? 있죠. 있죠. 언제야? 쌉 가능하대 쟤는. 탄젠트가 2인 건 뭐야? x의 변화가 1일 때 y의 변화가 2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탄젠트가 3인 건 뭐야? x의 변화가 1일 때 y의 변화가 3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각도 있다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라는 말은 x축의 양의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야. 일단 용어가 나올 만한 거 하나 또 정리해봤고 또 뭐 해볼까? 재밌는 게 뭐 있냐? 다 재밌죠?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썼어. x는 4. 자, 이건 뭐야? 뜬금없는 x는 4. Y축과 평행하다.
야 이건 아니잖아. x는 4가. 아니지. 얘가 이랬어. 요거지. 직선이란 얘기죠. 그죠? x는 4는 y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4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함수인가? 아니요. 자 그러면 자 이 비교. y는 4. 맞지 않아? y는 4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얘는 함수인가? 아니요. y는 4는 함수가 아니야? 아니요. 아 그러면은 y는 2x 더하기 1. 자 이건 함수인가?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그러면 얘는 함수인가? 아니요. 아 그럼 얘는 함수인가? 아닙니다. x에 따라서 y 값이 변해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뭘 넣어도 답이 4잖아요. 굳이 변해야 되나요? 어? 변해야 돼요. 아니 나는 지금 답을 얘기 안 했어. 누구라도 말해봐. 함수가 뭔데?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 항상 그거 아니에요? x 뭐? 넣음에 따라서 아니 그냥 함수란. 그러니까 x1이랑 그러니까 x1이 y1일 때 x2가 x1이 아니면 y2가 y1. 뭐가 말하다. 야 민성아 함수란. 아 중학교 때 배운 함수 그냥 얘기해봐. 제일 쉬운 정의잖아. 함수란 x가 하나 정해지면 y 값이 그죠?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여기다 그릴까? 자 여기다 그릴게. 보여라. 안 보여? 보인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y는 4라는 거는 함수인가? 라는 질문에 x가 만약에 2이면 y는 뭐야? x가 3이면 y는 뭐야? 그러면 x가 2면 y가 4야. x가 3이면 y가 4야. 자 이건 함수인가?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지나?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지니? 정해지죠. 그 함수예요? 상수함수? 그죠?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x는 4야. 얘는 함수인가? x가 4일 때 y가 몇 개야? 하나야? 엄청 많죠? 얘는 함수가 아니죠. 그런데 y는 4x 더하기 1은 함수이지만 y는 4는 함수이지만 x는 4는 함수가 아닌데 이 세 개의 모든 표현은 다 직선이니?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바꾼 거야.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상수 함수도 직선이죠. 근데 여기서 표현 못하는 게 생겼죠. 뭐? x는 4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로 다 표현이 불가해. 그래서 내가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만들 때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를 배우는데 이건 함수랑 다른 거 같죠? 다르잖아. 개념이 일단 다르잖아. 근데 그래프상에,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이거를 그래프로 x, y의 순서상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가 뭐야? x, y들의 집합인 거잖아. x, y들 점들을 다 모아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로 표현 가능한 건데 직선의 모든 직선을 함수로 1차 함수나 또는 상수함수로 표현이 불가해.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요. x,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y는 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봐.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여기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로 구별이 되면서 y는 뭐 이거는 다 되죠. 근데 x는 뭐가 표현되니? 안 되지. 근데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a가 0일 때 b가 0일 때 따로따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뭐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인 거야.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것을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표현이 가능하면 이거는 1차 함수로도 인정. 그치? 근데 b가 0이야.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죠? 근데 a가 0이야. b는 0이 아니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거는 상수 함수로 인정. 알겠어?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하는 거야. 자, 이런 표현이면 기울기 얘기도 하고 y절편 얘기도 하고 x절편 얘기도 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다. 끝. 이것도 금방 얘기했고요. 자, 식 또 하나 기억하자, 우리. 자,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 0, b, 0, b란 얘기죠?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뭐죠? 직선이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죠? 네. 괜찮죠? 네. b로 나눌게.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어서 공식 하나 외우자. x절표분의 x 더하기 y절표분의 y는 1이다. 라는 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기억해 두면 써먹기가 좋겠죠? 내용 정리하여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형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 볼게. 요런 얘기는 변형을 해서 그때그때 조건에 맞춰서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 노트에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 정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점. 자, 정점이 뭘까요? 클라이맥스. 응?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정점. 그 정점이 그 정점인가? 자, 나 또 국어 사전 찾네. 자, 볼게요. 어이구. 어때? 구영탄? 응? 자, 정점. 응? 맨 꼭대기가 되는 곳. 맞죠? 정한 점. 정점. 그렇군. 꼭지점의 전 용어 정점. 이 정자가 그 꼭지점의 그 정점이네. 그러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정의 점수의 중점이란 준말인데. 이거 맞아? 니네 알아? 아는 말이야? 너무 옛날 게임이네. 옛날 게임이야? 여기서는 아마도 잠깐만 수학에서는 이걸로 쓰나? 아닐 건데. 벌텍스 그럼 꼭지점 그게 아니라 이게 정점의 반대말을 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저정점은 저정점이라고 그렇게 보는 건가 보다. 한자는 그렇게 쓰나 보다 그냥.
한자로는 그냥 꼭지점 같이 얘기를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땐 요거 같거든. 정한점, 정할점. 여기에서 말하는 점은 정할점으로 쓸 겁니다. 아마도. 점점 아래에 정이 나와 있어요. 응? 어디? 그러네. 정할점. 맞아요. 정할점으로 맞아야 돼. 피크가 되면 안 돼. 이거는 다른 개념이야. 알겠죠? 그러면 뭐냐면 정할점이 왜냐하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뭘 것 같아? 변수. 동점이야. 움직이는 점이야. 너희들이 자취방정식이라고 말할 때 자취가 움직이는 점이야. 그게 동점이야. 움직이니까. 그런데 정점은 고정된 점이야.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 이건 정점이야. 정해져 있는 점이야. 그런데 봐봐. 내가 이렇게 점을 적었어. 자, 요걸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m에 관계없이 어떤 점 하나를 지나. 자, 뭘까? 1,2. 1 집어넣으면 무조건 2 되죠. 자, 내가 m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지? m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러면은 m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되니까 x는 1,2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정점이 되는 거야. m에 관계없이 얘는 이 점은 반드시 지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야 되냐면 이 1,2를 중심으로 두고 얘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 점이 있으면 이게 직선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계속 움직이는 거야. 얘는 변하면 안 돼. 기울기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 정점은 그런 개념이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직선이 나와 있어. 자, 봐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 점은 두 직선은 위치 관계가 뭐였니?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일치한다. 야, 평행하다에 또 하나가 안 만난다가 아니잖아. 네. 자,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이런 얘기야. 자, 안 만나는 조건은 평행하다야. 평행하다의 의미는 기울기가 같다야. 기울기가 같고 지나는 점이 즉 y절편이 다른 거야.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 얘기들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반드시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점이야. 걔가 정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자 어떤 k의 실수 k에 대해서 이거와 관계없이 이 두 점이 0되는 정점이 존재한다요. 말을 이렇게 풀 거야 이제부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K 아무거나 예를 들면 1 집어넣었다 쳐. 그럼 새로운 방정식이 생기지. 그러면은 그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 하나인 거야. 이해돼? 모든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K 안 없어지는 게 요거죠. 요거는 없앨 수 없죠. 요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요 표현들을 기억하세요. 점 하나가 있어요.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셀 수 없이 많지. 그치? 그 직선에 대한 일반형인 거야, 얘가.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됐어요? 그 얘기야.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내줄 숙제는 문제 풀어놓은 거 없습니다. 이 내용을 45쪽까지의 내용 있잖아요.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쓰고 표현을 익혀가지고 오세요. 다 베꼈어야 돼. 한 두세 번 베꼈으면 좋겠어요. 정점의 표현들, 내가 지금 표현하는 방식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근데 문제 푸는 게 없으면 좀 슬프잖아. 그래서 숙제를 하나 주는 게 맞겠죠? 아니 그 직선의 방정식 문제는 없는데 평면 좌표는 연습을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면 좌표 문제를 줄 테니 다 내일 오자. 내일 안 온 사람 없지? 너는 좀 이따 늦게 갈 거니까 너 안 오는구나. 넌 그러면 잠깐 들러. 이거 숙제 가질러. 그 들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힘든 일이야? 그러면 좀만 기다려. 금방 만들어.